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의 농업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 낙후된 농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남북한 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 농업협력이 어떠한 방향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전체적으로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문제를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그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남북협력 활동가들과 북한 농업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협력 초창기에 당장 시급한 문제, 즉 북한 주민의 절대적인 식량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물고기가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물고기를 공짜로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장 물고기를 공짜로 받는 것이 편하겠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스스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워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물고기를 잡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남북한 간에 이렇다 할 교류협력 활동이 없을 때에는 당장 필요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가장 시급한 협력 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력이 진행되고 남북한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즉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한 간 개발협력 사업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종자 협력 사업입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에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의 벼가 개발됨으로써 비로소 식량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의 농업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우량 품종의 종자를 개발한 후 그 품종에 맞춤형으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개발하고 또 품종에 적합한 생산 기술을 표준화하여 북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적인 농업에 맞는 흐름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종자협력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북한 주민들이 더욱 만족스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밀의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밀의 재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화랑을 맞게 되자 석탄 수출로 번 외화를 가지고 해외로부터 밀가루 수입을 늘려받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국수, 빵 등 밀가루 제품을 섭취하는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022년에도 북한 평양에서 다양한 빵 제품을 선보이는 식품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석탄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고 외화 수급이 곤란해지면서 밀가루의 수입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 내에서 밀을 많이 재배해 보겠다는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 밀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농업 환경에 적합한 밀종자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농자재와 재배 기술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정책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이 첫 번째 단계인 종자 확보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밀을 가공하는 기술과 시설 문제입니다.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재분 시설이 필요하고 또 밀가루를 국수, 빵 등 최종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시설과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농업협력은 1차적으로 농작물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의 식품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북한 간에는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주로 의류업체들이 입점해 있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 인가공이 상황을 이루었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일부 식품가공업체들이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로부터도 향후 북한 식품가공산업과 관련된 협력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농업협력과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산림협력입니다. 농업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산림이 나오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의 황폐화 정도는 농업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산을 보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지 조림이 매우 우수하게 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개마고원 등 원시림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있는 산은 대부분 화전 등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어서 민둥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 시점에 가면 온 산하가 푸른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헐벗은 산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남긴 여행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의 산은 헐벗은 모습을 기이하게 묘사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인 식민지기에는 어느 정도 조림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헐벗은 산, 즉 붉은 산은 한반도의 특징처럼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화학 비료를 발명해서 인류를 멜서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1924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감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곳곳에 산이 독폐하여 있는 것, 즉 헐벗어 있는 것을 보니 유감이었다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 1924년 12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9세기는 역사 시간에도 배우듯이 농업 생산이 극도로 부진해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시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혹자는 유명한 책인 총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표현을 빌려서 19세기 한반도를 생태학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문명의 종말 상태에 빗대기도 합니다. 즉 농업 생산과 산림 황폐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상할 때 농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산림 복구 문제도 동시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간 농업협력 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개관해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시급한 영양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단계를 벗어나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북한 농업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종자 협력이 가장 먼저 구상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식품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그 자체에만 관심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림협력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주제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